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관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은 멀리 두고 친구는 곁에 두라. 처음엔 이 말이 참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품고 살았던 자식인가? 왜 자식은 멀리 두라고 할까? 하지만 인생이란 정말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과 조금 거리를 두는 게 편한 사람을 세월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청량리에 사는 69세 김정숙이라는 어머니가 자식 집 근처로 이사했다가 어떤 아픔을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고 그 안에 담긴 눈물과 미련, 서운함, 그리고 따뜻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누군가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엄마,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잖아요.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아들 공주가 그렇게 말한 건 남편이 시선을 떠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이 떠나고 허전한 집안에서 혼자 남은 저 김정숙은 매일 아침 눈을 뜨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엔 남편의 손길이 남아있었고 부엌에 있는 조그만 머그컵, 화장대 위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썼던 로션, 심지어 옷장에 남은 셔츠 하나까지도 제겐 버릴 수 없는 추억이었습니다. 가끔은 마당에 핀 꽃을 보며 남편과 함께하던 그 봄날을 떠올리기도 했고 밤이 깊어질수록 그 공허함은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던 아들 공주는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고 주말마다 들러서 이것저것 챙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말하곤 했죠. 엄마, 이렇게 매번 오가는 거 저희도 힘들어요. 엄마가 근처로 이사 오시면 더 자주 뵐 수 있고 서로 좋잖아요. 그 말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아빠와 함께한 이 집을 떠나면 정말 그가 없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 하지만 세월이라는 게 사람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법인지 어느 날 문득 그 빈집에서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도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 시장도 가깝고 공원도 있는 소형 아파트, 그곳으로 이사를 하기로요. 처음엔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도 구해주고 가끔은 손녀도 맡기며 저를 의지해주는 모습에 그래, 내가 아직 필요하구나 싶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의 평화가, 그의 따뜻함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거요. 이부 무너지는 첨언, 며느리의 반낮은 눈빛. 이사 온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손녀 아린이와도 점점 가까워지고 며느리 희진이도 처음엔 저를 자주 챙기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해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든든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했고 무언가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저는 반찬을 만들어 놓고 퇴근길에 잠깐 들러 가져가라고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며느리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괜찮아요. 요즘은 밖에서 사 먹는 게 더 편해서요.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요. 시간이 좀 그러네요.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말끝에 서운함이 섞여 있는 건 어떻게 해도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자주 간섭했나. 속으로 몇 번이고 자책했죠. 하지만 그건 정말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린이가 좋아하는 잠조림과
마늘 장아찌를 소금에 들고 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전화를 했죠. 희진아, 나야. 반찬 좀 했는데 현관 앞에 둘게. 그때 며느리의 대답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자주 오시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 순간 마치 가슴 어딘가에 서늘한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들려있던 잠조림 통이 왜 그리 무겁게 느껴졌는지요. 삼부 우연히 듣게 된다. 그리고 깨달음. 며칠 뒤였습니다. 아린이와 함께 낮잠을 자고 잠깐 깨서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왔을 때 안방에서 들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너무 자주 오셔. 그래도 엄마잖아. 우리 도와주시려고 그런 거지? 그건 알아. 근데 솔직히 불편한 건 사실이다. 우리만의 시간이 없잖아.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릎이 휘청하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나는 그저 도와주려 했을 뿐인다. 너희들이 불편해했군. 그날 이후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저 집안일이나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도 서로의 거리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고 갈등, 그리고 터져버린 감정. 그날은 아린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손녀가 좋아한다던 캐릭터 인형과 동네에서 유명한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사들고 기쁜 마음으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또 이런 걸 왜 사오셨어요? 부담스럽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제가 미역국 냄비를 부엌에 내려놓기도 전에 그의 차가운 말들이 제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생일인데 케이크 하나도 사오면 안 되냐?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며느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물질보다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할 거였으면 왜 나더러 이 동네로 이사 오라고 했니? 왜 나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무시하니? 그날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녀의 생일날 제 마음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5분 멀어지는 나,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 생일 이후 저는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며느리와의 말다툼이 있던 그날 밤, 아들 본주가 조심스럽게 전화해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정말 죄송했어요. 희진이가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거예요. 저는 말없이 수화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본주야, 엄마가 뭘 잘못한 거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희진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는 저를 달래는 말들을 이어갔지만 정작 듣고 싶었던 건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의 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손녀가 꼭 저를 찾는 날만 잠시 들르는 걸로 발길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면 조금은 서로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불편한 시선은 계속 느껴졌고 심지어 손녀를 돌보는 방식까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육부육아라는 전장, 세배의 격. 어머니, 아린이 간식으로 과자 주셨죠? 조금 줬는데 왜? 이제 그 과자는 안 먹이려고 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민망하고도 억울했습니다. 그저 아이가 좋아하니까 한두 개 건넨 것이었고 배가 고플까봐 챙겨준 마음이었는가. 며느리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살짝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하실 땐 재료 사용하신 거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아린이 먹는 거니까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내가 아직도 모자란 사람인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세대가 다르다는 것, 방식이 다르다는 것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그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부 결국 퍼져버린 감정. 그날은 아린이의 유치원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이 늦어져 제가 먼저 아린이를 데려가기로 했죠. 아린이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휴대폰으로 영상까지 찍어가며 저는 누구보다 감격했습니다. 우리 아린이 최고다.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영상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지금 보내줄게. 영상이 도착하자마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 영상이야. 아린이 옷이 왜 이렇게 헝클어져 있죠? 아, 발표회 전에 과자 먹다가 옷에 흘려서 닦아주느라 조금 그랬는데 아이 발표회인데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정말 어머니께 맡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제 마음에 비수를 꽂은 말이었습니다. 맡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떠나고 나서 나는 자식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 당신이라도 곁에 있어줬다면 그렇게 밤은 깊어만 닿고 눈물은 개기에 고였습니다. 할부 아들의 제안, 그리고 멀어지는 거리.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들 공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래, 무슨 일이니? 둘이 마주 앉은 작은 거실에 커피의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그 순간 아들의 첫마디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아린이 돌보는 거 이제는 좀 줄이셨으면 해요. 왜? 엄마가 힘들다고 한 적 있어? 아린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엄마에겐 오히려 위안인데?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즌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엄마가 아린이랑 너무 자주 시간을 보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아이 키우는 방식이 자꾸 흔들리는 느낌이래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도 그렇게 느껴? 그 순간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중간에 끼어서 좀 힘들어. 엄마가 우리 도우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가끔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 올 때만 해도 엄마 없으면 안 된다며 손 꼭 잡던 그 아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자고 말하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알겠다. 그럼 이제부터는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지게.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부부 손녀의 한마디, 무너진 마음. 며칠 뒤 아린이가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린아, 할머니 집에 놀러 오고 싶지 않아? 그런데 아이의 대답은
제 가슴을 철썩 치는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자꾸 할머니 집까지 만래요. 할머니가 너무 많이 만들어 주신다고. 그거 엄마가 싫어해요. 아이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말 한마디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린이마저 내게서 멀어지려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 동네에 살아야 하는 걸까? 이 가족 곁에 있어도 과연 내가 편해질 수 있을까? 아들의 가족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이제는 점점 저를 외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10부 다시 돌아온 고요. 그리고 첫 번째 결심. 그날 이후 저는 반찬도 만들지 않았고 아린이 유치원 픽업도 맞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지냈죠. 하지만 그렇게 조용히 살아도 어딘가 모르게 저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눈빛은 늘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내가 사라져야 이 집이 편안해지는 걸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에 조용히 앉아있던 중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띵동 소행종 소리에 놀라 문을 열자 서 있는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며느리 희진이었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봉투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무척이나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12부 며느리의 방문, 그리고 뜻밖의 부탁. 희진이는 조심스레 현관 안으로 들어와 마치 무언가 할 말이 있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백화점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과일이랑 건강식품 좀 사왔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이제 와서 뭘 하려는 걸까? 정기신이 먼저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차를 내오고 둘이 마주 앉자 희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그제야 그녀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조금은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이 유치원이 이번 주부터 단축 수업이다. 오후에 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이직 준비로 바빠지고 동지도 출장이 많아지면서 그 말에 저는 차를 내려놓은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엄마가 너무 자주 와서 불편했다며? 이젠 또 가다나고?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고 희진이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땐 제가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주신 도움을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죠. 아린이한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할머니 품이라는 걸 왜 그리 늦게 알았는지 저는 침묵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용서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과 이제 와서 필요할 때만 찾는 건가 하는 복잡한 감정에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희진아, 내가 정말 진심이라면 그 마음 오래 가야 한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저기가 먼저 다가갈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순간 희진이의 눈에서 뚝 하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 쌓였던 오랜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 아이도 견고. 나처럼 부족하고 서툰 엄마일 뿐이야. 시리고 흔들리는 결심. 다시 시작하는 마음.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주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골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라디오의 멜로디. 내가 이 나이에 또다시 아이를 본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한참을 앉아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냥 거절하라고 했을까? 아니면 아이를 위해 한 번 더 품으라고 했을까?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13부 점원이의 조건, 그리고 새로운 약속. 며칠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부엌에서는 국을 끓이는 냄새가 퍼지고 식탁 위엔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소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차려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식사를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한 끼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참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식사가 끝나고 손녀 아린이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를 내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린이, 엄마가 다시 받아라고 했지? 희지는 고개를 조심스럽게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마음을 정리했어. 다시 봐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두 사람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놀라기도 했고 혹시나 거절이 아닐까 긴장한 눈빛도 보였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그걸 받을 거야? 아들의 눈이 크게 떠졌고 희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내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명확한 선을 지켜야 서로 편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야 나도 당당하고 너희도 부담 갖지 않고 부탁할 수 있잖아. 희지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 조건 저희가 감사히 따를게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엄마 마음도, 엄마 자존심도. 이제부터는 진짜 잘할게요. 그 순간 저는 오래 잠들어 있던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다시 키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14부 다시 시작된 하루, 다시 웃는 얼굴.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아린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등원도 시키고 간식도 챙기고 밤에는 절대 동화책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제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그 아이를 돌봤습니다. 며느리도 더 이상 불필요한 간섭은 하지 않았고 가끔은 메시지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린이 오늘 너무 즐거웠대요. 이런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 한 줄의 문자가 그토록 따뜻하게 느껴질 줄이야. 아린이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콩나물국을 한 그릇 뚝딱 비우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이거 해줘. 엄마보다 더 맛있어. 그 말을 듣고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아직 이 아이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15부 다시 피어난 온기, 그리고 작은 소망.
이제는 아들과도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고 며느리와도 종종 통화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진 않지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창가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아린이가 할머니는 천사래요. 그 말 듣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네.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 아린이 이렇게 잘 크는 모습 기특하게 봐줄 수 있겠지? 창밖에는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하나둘 바람을 나뉘고 쌀쌀한 공기 속에 가족이라는 온기가 조금씩 내 삶으로 다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16부 마지막 편지, 그리고 남겨진 사랑. 이 편지는 어느 날 밤 창가에 앉아 소녀 아린이가 곤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써내려간 나의 기록입니다. 아무에게도 불러주지 않을지도 모를. 하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내 마음을 궁금해할 날이 올까 싶어 내 진심을 이 작은 종이에 남깁니다. 사랑하는 아들 공주야, 그리고 며느리 희진아. 엄마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되뇌었단 말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였단다. 내 아버지가 먼저 떠났을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 이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가족뿐이었지. 그래서 너희 곁으로 왔고, 그래서 아린이를 가지며 내 하루를 다시 채우려 했단다. 하지만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너희 삶의 죄부인이 되었고 도움이 아닌 부담으로 비춰졌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지. 엄마도 사람이야. 울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가끔은 너희 말을 곱씹으며 마음속에서 수없이 무너졌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희를 품게 된 건 미움보다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이야. 무너진 마음보다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깊었기 때문이지. 희진아, 엄마는 너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단다. 너도 너 나름의 불안이 있었을 테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고민들이 그 모든 나를 날카롭게 만들었겠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너도 서툴렀고 엄마도 서툴렀다는 걸. 그걸 인정하기까지 참 오래 걸렸구나. 이제 우리 아린이는 할머니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엄마보다 더 맛있어 하며 먹고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고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 이런 말을 해주는 아이로 자랐단다. 그 말 한마디에 엄마는 하루 종일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곤 해. 이제 엄마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고 더 이상 내 존재를 설명하려 들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조용히 묵묵히 전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갈 거야. 너희가 힘들 때면 말없이 반찬 하나 넣고 가고 아린이가 보고 싶다고 하면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고 그리고 언젠가 엄마가 더 이상 곁에 없을 날이 오더라도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렇게만 기억해주면 된단다. 그리고 아린아, 우리 아린이, 할머니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너랑 같이 시장 가고 동화책 읽고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따뜻한 스프를 먹었던 그날과 할머니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 너의 웃음은 할머니의 마음에 봄을 심었단다. 너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너 때문에 또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단다. 아린아, 나중에 커서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미워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그 사람 마음을 생각해보렴. 그게 쉽진 않지만 사랑은 그렇게 시작된단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정수가. 이제는 너도 너를 좀 더 사랑해줘야 해. 너무 오래 참아왔고, 너무 오래 아파왔고, 너무 오래 혼자 잠잠했잖아. 이제는 웃으면서 살아도 돼. 이제는 내가 받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위로를 스스로에게 해줘야 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군. 스스로 그렇게 말해줘야 해. 그리고 언젠가 너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을 때 하늘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웃으며 이렇게 말하자. 여보, 나 참 후회 없이 잘 살고 왔어요. 창밖엔 봄이 오고 있네요.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건 어쩌면 다시 살아볼 용기를 내 마음이 품기 시작했다는 증거겠지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누군가로 살아가고 있다면 가끔은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참 잘 살아왔어. 그러면 오늘 하루도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당신의 인생도 늘 편안하시길, 그리고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김정숙 지린